자, 오늘 1월 5일 화요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아서 저도 적극적인 매매를 준비 중에 있지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라 공략 예정 종목들이 앞으로 상장하는 종목 중에 고점 돌파나 빠지지 않는 매매를 할 생각이라서 지금은 시장이 좀 진정되거나 쉬어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증시 봤을 때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일부러 3000을 터치하려는 것처럼 수직으로 올라 버리는데, 길게 오래 가려면 적당히 쉴 줄도 알면서 계단식으로 올라야 탄탄하게 올라갈 텐데, 너무 수직으로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그릇을 넘어서서 무섭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무리하게 따라가려다 내동매매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또 상승장에 수익이 적거나 손실을 입게 되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매매가 꼬이고 무리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각자 욕심과 그릇이 어디까지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확실한 것은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말고는 이런 기회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역대급 기회가 맞지만, 정말 만약에 일부러 고점만 찍고 나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잃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무작정 고점에 들어가는 것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실패했을 때 잃어야 될 것들이 많으므로 그런 것들 다 계산을 해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릇이 큰 게 아니라 정말 큰 돈은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 벌만큼 벌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매매를 쉬엄쉬엄 기회가 올 때마다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어차피 내가 매매하기 싫어도 매일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 맞춰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종목마다 기회가 올 때마다 수익을 여유롭게 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괜히 시장 분위기 맞춰서 또 옆에서 다른 사람이 수익 난다고 부러워서 억지로 집어넣고 의무적으로 매매하려고 한다면 가랑이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다른 것과 비교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도 있고 어느 정도 현금도 있어서 이 정도면 고가 사치품 같은 거 사는 게 아닌 이상 평범하게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이 정도에 만족하고 쉬엄쉬엄 풀어나갈 생각입니다. 저도 마음 같아서 가정이 없거나 혼자면 미친 척하고 지금 기회 살려서 주식 비중 100% 잡아서 몰빵을 하겠지만, 이미 오래전에 실패를 해봤었고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진 않습니다. 꼭 내가 사면은 고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패했을 경우가 무서워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까지만 매매할 생각입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것도 그렇고 지금 시장에서 과감한 사람들이 부자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돈 많이 번 사람들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리스크를 감수하고 과감하게 넣었기 때문에 수익이 났을 때 큰 돈을 번 것이며, 어떤 것이라든 다 똑같습니다. 사업이든 주식이든 다른 것들 전부 다 위험 부담을 감수한 대가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역대급 기회가 맞긴 하지만 고점에서 과감하게 매수했을 때 실패할 경우 그 리스크를 감수하실 수 있다면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그릇과 욕심대로만 잘 생각하셔서 조절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증시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좀 위협적으로 빠지면서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아래 꼬리 좀 달려서 마감했으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 증시가 빠지던가 말던가 잠깐 장 초반에 밀렸다가 장 마지막까지 끝까지 상승해서 또 최고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잘 버티면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끝까지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일부러 3000, 코스닥 1000 찍으려는 것처럼 무조건 올려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매도가 나오든 말든 지금 수급 상관없이 끝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계획대로 5천만 원 정도만 감수한다 생각하고 지금 신규주들 떼지어서 움직이는 것들 진정된 다음에 새로운 종목들 나올 때 고점 돌파 매매나 빠지지 않는 매매로 적극적으로 접근할 생각입니다. 당분간 미국 증시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 강하고 뭐 잠깐만 떨어져도 지금 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루 이틀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뭐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버나잇을 하다가 잘못 물린다 하더라도 본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쯤은 올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은 오버나잇도 적극적으로 가능한 시장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대금이 몰리는 상위 종목에서만 매매를 했습니다. 보고 있던 종목들이 워낙 많고 오늘 좀 아쉬웠던 점은 삼성제약을 놓쳤습니다. 단일가 종목도 매매를 하는데 제가 이 종목 어떻게 놓쳤냐면 어제도 LG전자로 단일가에서 잠깐 재미를 봤었는데 오늘 삼성제약이 마지막 날이고 해서 먹을 자리를 만들어 줄까 싶어서 10시쯤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근데 6,600원에서 6,700원까지만 주문을 넣었는데 마지막 1초 남기고 6,800원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6,700원이 아니라 시장가로 주문 넣었으면 체결이 되었을 텐데 6,700원에 주문을 넣고 마지막에 이게 크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1초 남겨놓고 가격이 확 바뀌면서 6,800원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너무 수직으로 올라가서 감히 따라잡질 못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으며 오늘 정말 아쉬웠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신규주랑 장 초반에 반응이 오는 것마다 최대한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도 신규주가 여러 개 움직였는데 소룩스, 포인트 모바일 다시 고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초기에 강력했던 종목인데 다시 고점과 근접을 했으며 당연히 지금 중요한 자리는 기준가는 그전 고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변동성이 활발하게 나왔는데 오늘 피플바이오가 상한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분석을 하면서 황금선 위로 올라와서 그전 고점과 가까워지면 그때 매매를 하겠다 분석을 했었는데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요즘에 신규주들 뭐 신호 주지 않고 올라갔다 하면은 그냥 따라잡지 못하게 상한가에 마감해 버립니다. 적당한 가격에 종가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승이 나왔다 하면 한 방에 올려버립니다.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최근 박셀바이오도 그랬습니다. 이때 상한가 같습니다. 한 방에 그전 고점 한 방에 뚫어주면서 상한가 같습니다. 하루 10% 20% 신호 오는 것도 아니라 뭐 올랐다 하면은 그냥 상한가입니다. 적당한 종가를 형성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 방에 상한가에 마감을 했습니다. 요즘 신규주들 상한가 간 다음에 그 다음 날도 갭상승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무작정 고점 따라 들어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래대금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했는데 장 초반에 현대로템이 강했으며 이틀째 시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기관의 수급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오늘 강했는데 제가 황금선 회복해 줄 때마다 공략을 했습니다. 이때 공략하고 마지막에 공략하고 근데 생각보다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수수료 세금 그리고 손절까지 하면서 이것 때문에 손실이 좀 발생했습니다. 좀 자신 있게 크게 넣긴 했지만 가야 될 자리에서 계속 매물대에 막혀서 가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장 초반 말고 그 뒤로는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많이 올랐던 것들 VI가 걸리는 건 봤지만 뭐 접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치료제 관련주는 시세 많이 나오는 것들 다 포기를 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중간에 대한해운에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장중에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1% 먹고 빠졌는데 끝까지 올라서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그전 고점 위에서 5만원 한 방에 뚫어주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요즘의 종목들 서서히 올라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자리 근처까지 가버린다면 뭐 대형주 상관없이 하루에 10% 아무렇지 않게 움직여 버립니다. 이것도 며칠 전에 분석하면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면은 5만원 쉽게 뚫어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전부 다 뚫어서 그전 고점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들 위주로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 따라서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전부 다 신규주가 거래대금을 차지했습니다. 박셀바이오, 프리시전 바이오, 고바이오랩 전부 다 신규 상장주입니다. 치료제 몇 개 제외한다면 전부 다 포인트 모바일, 피플 바이오 보시다시피 신규 상장주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째 계속 신규 상장주를 강조드린 것이며 앞으로도 증시가 상승한다면 다른 업종들도 상승이 나오기야 하겠지만 변동성으로 봤을 때 단기 큰 수익률로 봤을 때는 지금 신규주 말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고점에서 무리하게 잡는다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각자 욕심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상한가 종목들 체크해 본다면 상한가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날 시초가가 얼마에 형성되고 그리고 그 전날에 상한가 닫힌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상한가 닫힌 시간이 긴데 그 다음날에 시초가가 5% 이내로 형성이 되었다. 그때는 그 종목을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 이내를 하더라도 관찰할 가치가 있습니다. 5% 이내면 더 좋고 아무튼 10% 이상 넘어서 VI가 걸리지 않는다면 상한가 닫힌 시간이 긴 종목들은 그 다음 날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터스 같은 종목처럼 상한가 닫힌 시간이 짧은 종목들은 장 마지막에 겨우 상한가 간 종목들은 갭상승이 일단 높게 뜨는 것보다 장 시작하고 나서 주가가 잘 밀리지 않을 때를 공략해야 됩니다. 무작정 들어가기보다는 이런 종목들 마이너스에서 출발하거나 잠깐 마이너스 찍히면은 올라갈 수 있는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이며 시초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눌리면서 마이너스 잠깐 찍는다 하더라도 금방 반등해서 마지막에 상한가 겨우 갔어도 그 다음날에 더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상한가 닫힌 시간과 그 다음날에 눌림목 시초가 수준을 보고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